반갑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짜잉입니다. 최근에 제가 5, 6월에도 개도 걸리지 않는다는 여름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영상을 좀 못 올려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관들의 분기 마감으로 인한 자산 리밸런싱 관련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또 지표가 좀 좋지 않게 이렇게 실내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반도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지수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할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쏙쓸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반도체 지수 전망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컬럼비아 스레드니들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동차, 산업용 및 의료 서비스와 같이 점점 더 많은 시장에서 반도체 칩 채택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임 주식 분석가인 이건에 따르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식은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S&P 500이 어제 마이너스 2.1% 그리고 올해 19.8% 하락을 하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2.63% 어제 하락을 했고 33%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건에 따르면 화요일 미디어 원탁 회의에서 두 지수의 밸류에이션 배수의 수축을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둘 다 가격 대비 수익 배수는 2018년 본 저점보다 5에서 10% 정도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낮은 배수의 일부는 더 높은 이자율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추정치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추정치와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인 반도체 침체는 판매 추정치가 약 15% 정도 너무 높다라는 것을 암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분석가는 반도체 시장의 주기적인 특성에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기적 섹터적인 부분인데 침체 후에 회복이 따르고 펀더멘털이 회복이 되면은 이렇게 밸류에이션 배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가까운 시일내에 볼 수 있는 거는 추가 하락적인 부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결국에는 바닥을 치는 과정을 거치고 향후 몇 년 동안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이 다소간 두 배로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수익 구간에서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향후 몇 년, 이 몇 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반도체가 공급망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상승적인 여력보다는 추가적인 그런 하락 모드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동차, 산업용 및 의료와 같이 점점 더 많은 시장에서 반도체 칩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콜롬비아 스레드니들에 따르면 이러한 배경에서 반도체 매출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두 배가 되고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분석가는 회사 또는 산업의 품질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서 더 나은 판매를 하고 더 나은 마진 그리고 종종 더 나은 평가 배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주식에 대한 멀티베거 수익률의 동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알파의 실제 소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칩 판매의 지속적인 붐이 월스트리트의 걱정을 씻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AMD가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2022년 초에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을 보고를 했죠.
자, 최근의 보고서에서는 가격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공급 어려움 속에서 이 칩 판매가 강한 성장을 보였다라고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칩 붐이 끝날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반도체 주식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AMD는 2022년 현재까지 주식이 거의 30% 이상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록적인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MD는 최신 결과로 이렇게 월스트리트를 좀 놀라게 했고요. 처음으로 50억 달러의 분기 수익을 보고를 하고 첫 60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전망이 나쁜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돈을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2분기에 여러 예측이 엇갈린 후에 반도체 칩 부분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공급 문제 속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고갈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고객이 공급망 열풍 동안 과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재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중단을 하고 일어나고 있는 징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 재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 수요 주문이 느려짐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의 하락, 스마트폰 및 PC 공급망 하락을 시사를 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조사에 따르면요. 이렇게 모두가 매우 부정적이고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스마트폰 PC 공급망 하락을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된 주가가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및 자동차 공급망이 좋게는 들리겠지만 이렇게 약세가 모든 밸류에이션을 해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추가를 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반도체 지수 전망이 어둡다라고 속설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반도체 지수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장은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투자의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또 응원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